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연숙이에요. 저는 올해 60이 되었어요.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나서 지금은 아들과 며느리 수진이 그리고 손녀 다은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아들은 지방 현장 근무가 잦아서 한 달에 절반은 집을 비우곤 해요. 그래서 집안은 늘 저와 며느리 그리고 5살 손녀 다은이 이렇게 셋이 주로 생활해요. 요즘은 부쩍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해요. 무릎이 시큰거릴 때면 아이고 내가 나이 들어서까지 자식의 자식 뒷바라지까지 하게 될 줄이야 싶다가도 다은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면 금세 잊곤 해요. 며느리 수진이는 착하고 부지런해 보여요. 아침마다 식탁을 반짝이게 닦아놓고 다은이 어린이집 준비도 빠뜨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아이가 웃을 때마다 어쩐지 마음 한켠이 서늘해져요. 마치 진짜 웃는 게 아니라 웃는 흉내를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게 단순히 제 노파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젊은 사람의 표정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잖아요. 문제는 다은이었어요. 손녀가 어느 날 제게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밤마다 나한테 이상한 노래를 불러? 저는 이해했어요. 수진이가 평소에 콧노래나 자장가를 부른 모습조차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물었죠. 무슨 노래인데? 다은이는 무섭지만 꾹 참고 부르는 듯 손가락으로 자기 귀를 막으며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저녁 종이 울린다. 문을 열면 안 된다. 저는 잠시 멍해졌어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노래였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동요인가 보다 하고 넘겼죠. 그날 밤, 저는 일부러 잠든 척하고 방 안에 누워 있었어요. 수진이가 다은이 방에 들어가는 걸 보고 살짝 문틈을 열어보니 정말로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다은이 이마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 노랫소리처럼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보다는 기도처럼 낮고 빠른 중얼거림이었죠. 다은이가 며칠째 밥을 잘 안 먹어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최근에 무서운 꿈을 많이 꾸거나 밤에 자주 깰 수 있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수진아, 다은이가 밤에 악몽을 꾼대. 혹시 무슨 일 있었니? 그녀는 그저 웃으면서 아이들이 다 그런 시기가 있어요. 어머니,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또 마음에 걸렸어요. 며칠 전에는 다은이가 제 옆에 꼭 붙어 앉아 속삭였어요. 할머니, 밤에 누가 나한테 문을 열라고 해. 근데 엄마는 문 열면 안 된다고 했어. 그 말을 들으니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우리 집은 4층이고 밤마다 초인종이 울린 적도 없는데 다은이가 왜 그런 말을 할까 싶었죠. 며느리 수진이가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느낀 건 그 즈음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다은이와 TV를 보고 있었고 수진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전화가 울렸는데 수진이가 급히 달려가 봤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하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를 의식한 듯 수지는 급히 통화를 끊었고 평소처럼 상냥한 얼굴로 나왔지만 그 뒤로 그 표정이 더 낯설게 느껴졌어요. 황혼 육아에 지치고 무릎과 손가락 마디 통증 때문에 밤마다 파스를 붙이면서도 다은이 웃는 얼굴 하나만 보고 버텼는데 이제는 다은이를 지키려면 며느리의 비밀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저녁 노을이 거실 창문에 물들었어요. 수지는 평소처럼 다은이를 안고 부드럽게 말을 걸고 있었지만 그 미소를 보니 왠지 모르게 오싹했어요. 마치 사랑하는 딸을 보는 게 아닌 왠지 모를 쎄한 눈빛이었거든요. 다은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할머니, 엄마는 가끔 다른 목소리로 말해. 나 무서워. 저는 다은이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다은이를 항상 지켜줄 거야. 하지만 저 자신도 그 말에 확신이 없었어요. 창밖에 저녁 종소리 같은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걸 들으며 저는 다시 다짐했어요. 내일은 꼭 알아내야겠어요. 우리 집에 스며든 이 낯선 그림자의 정체를. 밤새 잠을 설쳤어요. 창문 너머 가을 바람이 스며들었지만 제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어요. 다은이가 제 옆에서 잠결에 뒤척이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그 말 하지 마. 저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괜찮아. 다은아, 괜찮아. 할머니, 여기 있어. 라고 달래줬지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꿈틀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수지는 웃으며 식탁에 앉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잘 잤냐고 물었죠. 저는 눈치를 살피며 대답했어요. 응. 그럭저럭. 다은이가 좀 뒤척이더라. 수지는 잠시 젓가락을 멈추더니 애가 예민해서 그래요.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나 봐요. 하고 태연히 말했어요. 그 표정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어젯밤에 그 불안이 잠시 착각 같기도 했어요. 아들은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골아떨어졌어요. 저녁을 준비하며 저는 수진에게 넌지시 말을 꺼냈어요. 수진아, 어제 전화 누구한테 온 거였니? 그녀는 잠깐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아, 친구한테요? 예전 동창인데 잠깐 옛날 얘기하다가 끊었어요. 그 순간 그 웃음이 다시 마음에 걸렸지만 더 묻지 못했어요. 괜히 부부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뒤 마을 근처에 사는 박 할머니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연숙 씨, 어제 새벽에 연숙 씨 집 베란다 쪽에서 불빛이 반짝이더라. 무슨 일 있어? 저는 깜짝 놀라서 대답했어요. 새벽에요? 우리 다 자고 있었는데요. 박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일부러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요. 밤 1시쯤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무심코 베란다 쪽을 보니 희미한 불빛이 정말로 스르륵 움직였어요. 휴대전화 불빛 같았죠. 조심스레 다가가 보니 수진이 베란다에 서서 무언가를 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레 말을 걸었어요. 수진아, 아직 안 자니? 그녀는 놀란 듯 돌아서더니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아, 잠이 안 와서요. 바람 좀 쐬고 있었어요. 하며 급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다은이가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밤마다 문 열면 안 된대. 종이 울리면 절대 열면 안 된대.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열면 안 되지. 밤에는 위험하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자꾸 그 종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 집에는 종도 없는데 말이에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수진이의 방 안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열어볼 생각은 없었는데 상자 뚜껑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오르골과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한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저녁 종이 울린다. 다은이가 흥얼거리던 그 노래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올랐죠. 수진에게 이 사진의 정체를 물어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지. 하지만 소녀 다은이의 얼굴이 떠오르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이 집에 무언가 감춰진 비밀이 분명히 있다고 느꼈거든요. 다음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수진에게 물었어요. 수진아, 이 오르골 그리고 사진 속 아기는 누구야? 그녀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 노래 들으셨어요? 그녀의 얼굴은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창백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수지는 단순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 같아서요. 다은이가 들었다는 저녁 종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저는 다은이의 방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한밤중에 집안이 고요한데 베란다 쪽에서 바람 소리와 함께 정말로 종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맑고도 서늘한 소리였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털이 곤두섰어요. 저녁 빛은 이미 사라졌지만 우리 집에 내려앉은 어둠은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분명해요. 수진과 다은이를 지키려면 이 집의 오래된 그림자를 마주해야 해요. 새벽 5시쯤 깜빡 졸다 깨어났어요.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집안이 유난히 고요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은이 방 문틈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어요. 다은이는 곤히 자고 있었지만 침대 옆 바닥에 오르골이 놓여 있었어요. 어제 제가 분명 수진의 서랍에 넣어둔 것이었는데요. 오르골은 저절로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 멜로디가 들렸어요. 저녁 종이 울린다. 문을 열면 안 된다. 음도 거의 없는 단순한 멜로디인데도 어쩐지 그렇게 들렸어요.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아침 식탁에서 저는 아무 일도 없는 척했지만 수진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늘어져 있었어요. 마치 며칠째 잠을 못 잔 사람처럼요. 수진아, 혹시 요즘 무슨 일 있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저를 보더니 작게 웃었어요. 어머니, 혹시 어젯밤 종소리 들으셨어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이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떨궜어요. 저도 어릴 때 그 소리를 들었어요. 오르골을 돌릴 때마다 아기가 울던 그날 이후로요. 그때 다은이가 방에서 저를 불렀어요. 할머니, 이 책 좀 꺼내주세요. 수진이의 말이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지만 저는 더 이상 캐묻지 못했어요. 점심때 옆집 박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차를 마시다가 박할머니가 뜬금없이 물었어요. 연숙 씨 며느리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알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지는 결혼 전 이야기나 부모님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박할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집은 오래전부터 말이 많았어요. 그 동네에서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던데. 저는 괜히 웃어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더 불안해졌어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서 속삭였어요.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남편의 사진은 말없이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왠지 오늘따라 희미하게 보였어요. 다음 날은 토요일이라 다은이와 함께 놀이터에 갔어요. 다은이는 모래성을 쌓다 말고 갑자기 저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엄마가 어제 또 울었어. 왜 울었는지는 안 가르쳐줘. 저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말했어요. 엄마도 힘든 게 있겠지. 우리 다은이는 아무 걱정 말고 놀아야 해.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보낸 사람은 없었고 봉투 안에는 낡은 신문기사 복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기사 제목은 이랬어요. 20년 전 실종된 신생아, 끝내 행방 묘연. 사진 속 젊은 부부는 낯설었지만 그 옆에 젊은 여자는 수진과 닮아 있었어요. 저녁에 아들은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며 나갔고 집에는 저와 수진, 다은이만 남았어요. 수진은 평소처럼
조용히 다은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지만 그 눈빛이 어쩐지 멀리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수진에게 물었어요. 수진아, 혹시 이 기사 알아? 그녀는 천천히 손을 멈추더니 저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밤이 깊자 저는 다은이 옆에 누워 아이를 재웠어요. 아이의 숨결이 고르게 바뀔 즈음 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수진이 들어온 줄 알았는데 어둠 속에서 하얀 그림자가 문틈에 서 있는 듯 했어요. 저는 놀라서 불을 켰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문은 열려 있었지만 발자국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새벽,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고요. 이 집에 들이운 그림자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진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둘이 이야기 좀 하자. 다은이한테도 나한테도 숨기고 있는 게 있다면 이제 말해줘. 수진은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녁 종이 들리면 그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수진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어요. 저녁 햇빛이 거실 가득 붉게 번졌어요. 그 빛 속에서 다은이가 저를 보고 웃었지만 그 웃음 뒤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는 듯한 불길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손녀를 꼭 안으며 속삭였어요. 다은아,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싹 트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요. 밤 11시가 넘어 집안이 잠잠해졌을 때 저는 남편의 낡은 라디오를 켜두고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라디오는 오래돼서 잡음이 심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덜 무서워졌어요. 식탁 위에는 어제 발견한 그 낡은 신문 기사가 놓여 있었죠. 20년 전 실종된 신생아. 사진 속 여자는 수진이와 닮았지만 20년 전이라는 날짜가 더 소름 끼쳤어요. 다은이는 이제 5살이고 수진의 나이를 생각해보면 저 기사 속 아이는 다은이와 아무 상관없는 듯 했지만 어쩐지 그 아이가 지금 우리 집 어딘가에서 울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날 새벽 1시쯤 갑자기 라디오 잡음 사이로 이상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낯선 어린 목소리가 작게 흥얼거리는 것 같았죠. 저녁 종이 울린다. 문을 열면 안 된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볼륨을 줄였지만 그 노랫소리는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때 방문이 삐걱 열리더니 다은이가 졸린 눈으로 나타났어요. 할머니, 종이 또 울려요. 저는 급히 라디오를 껐지만 집 안 어딘가에서 맑고 서늘한 종소리가 한 번, 2번 울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못 잔 얼굴로 수진을 불렀어요. 수진아, 이제는 숨기지 말고 말해줘. 그 오르골도, 종소리도, 그리고 그 기사까지 무슨 관계가 있는 거니? 수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결국 식탁에 앉아 고개를 감췄어요. 그리고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저 아이, 다은이가 태어날 때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저는 차분히 기다렸어요. 오래전부터 느껴왔던 불안이 이제야 풀릴 것 같았으니까요. 수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제가 10살이던 해였어요. 우리 집 근처 병원에서 신생아가 사라졌어요. 그날 밤 저희 집 오르골이 처음 울렸고 그때부터 밤마다 종소리를 들었어요. 엄마가 항상 말했어요. 문을 열면 안 된다고. 그리고 몇 달 뒤 저희 동네에서 어린 아이들이 이유 없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어요.
그때부터 저는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꼭 숨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다은이가 태어난 뒤로 다시 그 멜로디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어요. 어머니,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다은이가 악몽을 꿔요. 마치 누군가 다은이를 데려갈 것만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지난 며칠 동안의 일들을 떠올리니 괜히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그 순간 거실의 오르골이 저절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뚜껑이 천천히 열리더니 그 낯선 멜로디가 흘러나왔죠. 저와 수지는 동시에 고개를 돌려 오르골을 바라봤어요. 마치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다은이는 방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지만 이내 울음을 터뜨리며 깼어요. 저는 급히 아이를 안아들었어요.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맑은 종소리가 3번 울렸어요. 첫 번째는 조금 먼 곳에서, 두 번째는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세 번째는 바로 문 앞에서 울린 것처럼 들렸어요. 수지는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오늘이 그날인가 봐요, 어머니. 저는 본능적으로 다은이를 품에 꼭 안고 말했어요. 아니야. 절대 문 안 열 거야. 우리 아이는 지켜야 해. 노을이 다시 거실을 붉게 물들였어요. 밖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며 현관문을 흔들었지만 저는 문고리를 꼭 붙잡고 버텼어요. 수지는 제 옆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듯 손을 모았어요. 아들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우리는 그 밤을 버텨야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이 끝나면 모든 것이 전할 것만 같았어요. 그날 밤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었어요. 창문은 흔들렸고 현관문은 바람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두드리는 듯 가끔 쿵 하고 울렸어요. 저는 한 손으로 문고리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 다은이를 품에 꼭 안고 있었어요. 수지는 제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어요. 제발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줘. 그 목소리는 기도 같으면서도 울음 섞인 절규 같았어요. 새벽 3시쯤 바람이 잠시 멎었을 때 현관문 밑틈으로 흰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들어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주워 들었어요. 종이에는 손으로 쓴 듯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아기는 돌려줘야 해. 순간 숨이 막혔어요. 수지는 그 글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뒷걸음질 쳤어요. 다은이는 제 품에서 깜빡 잠들었다가 꿈결처럼 중얼거렸어요. 엄마 문 열어야 돼. 아기가 울잖아. 저는 그 말에 더 꽉 껴안았어요. 아니야. 열면 안 돼. 절대 안 돼. 날이 밝아올 무렵이 되자 현관 앞에 기묘한 기척은 사라졌어요. 종소리도 멈췄고 오르골도 더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안심할 수 없었어요. 그저 폭풍이 잠시 멈춘 것뿐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아침 햇살이 거실에 비칠 무렵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우리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아침상을 차렸지만 그 긴 밤의 공포는 여전히 집 안 구석구석 남아 있었어요. 아들은 우리 얼굴이 창백한 걸 보고 걱정스레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젯밤 일을 믿을 리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녁 무렵 저는 다은이와 함께 근처 마트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낡은 종이를 발견했어요. 아파트 현관 게시판 구석에 테이프로 붙어 있었는데 그 글씨체가 어젯밤 그 종이와 똑같았어요. 저녁 종이 3번 울리면 문은 열려야 한다. 저는 그 종이를 떼어내 가방에 넣었어요. 누가 이런 걸 붙였는지 모르지만 그 글자를 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싸늘한 기운이 흘렀어요. 밤이 찾아왔을 때 저는 일부러 오르골을 부엌 깊숙이 넣고
문단속을 2번이나 확인했어요. 그런데 다은이가 갑자기 제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밤에는 문 열어줘야 해. 아기가 집을 못 찾아서 울고 있대.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니? 아기 목소리 내 꿈에서 말했어.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꼭 안았어요. 그녀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밤 10시가 되자 바람이 다시 세차게 불기 시작했고 부엌 깊숙이 넣어둔 오르골이 또다시 저절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낯선 멜로디가 거실까지 번져왔어요. 저녁 종이 울린다. 이번엔 분명히 들렸어요. 3번 울리면 문이 열려야 한다는 그 글귀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지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어요. 어머니, 종이 3번째 울릴 때 문이 열리면 다은이를 데려갈 거예요.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그럼 절대 열지 말아야지. 우리 둘이 끝까지 다은이를 지켜야 해. 첫 번째 종소리가 울렸어요. 멀리서 들려왔지만 너무도 또렷했어요. 2번째 종소리가 울렸을 때 거실 전등이 깜빡거리며 잠시 꺼졌다 켜졌어요. 그리고 3번째 종소리가 울리는 순간 다은이가 벌떡 일어나 현관 쪽으로 달려갔어요. 저와 수지는 동시에 달려가 아이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문고리가 저절로 덜컥하고 흔들리더니 아주 조금 열리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문을 붙잡고 온 힘을 다해 밀어 닫았어요. 저도 아이를 안고 문이 더 열리지 않게 밀었죠. 그때 바깥에서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기는 나와야 한다. 이제 시간이 다 됐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누구야? 우리 아이는 못 데려가. 문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어요. 그리고는 조용해졌어요. 밤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우리는 아무도 그 고요를 믿지 못했어요. 문틈 아래로는 바람이 스며들었지만 그 바람조차 낯선 숨결 같았어요. 해가 뜰 무렵 수지는 제 어깨에 기댄 채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그 아기, 실종된 아기 그날 밤 병원에서. 그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다은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그저 하늘만 바라봤어요. 노을빛이 사라진 자리에 서늘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우리 집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힌 듯 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그날 밤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칠 거라고. 아무리 오래된 그림자라도 더 이상 우리를 끌고 갈 순 없을 거라고. 밤을 꼬박 새운 탓인지 아침 햇살이 따뜻해도 손끝이 차가웠어요. 다은이는 피곤했는지 깊이 잠들었고 수지는 부엌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밤새 울었던 탓에 부은 듯하고 동시에 어딘가 결심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뜨거운 차를 내려 그녀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이제 그만 숨기고 말해줘. 누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건지, 그 아기 얘기가 뭔지. 수지는 2 손으로 컵을 감싼 채 차마 제 눈을 보지 못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저도 사실 끝까지 믿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20해 전 그녀는 10살짜리 소녀였대요. 당시 그녀의 어머니는 병원 간호사로 일했고 어느 날 그 병원에서 신생아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했어요. 그날 밤 수진의 어머니가 퇴근 후에도 어딘가 다녀온 듯 늦게 들어왔고 안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숨기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죠. 며칠 뒤 그 집에는 작은 오르골이 놓였는데 그때부터 밤마다 희미한 종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 수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종소리가 싫어 오르골을 열어보려 했지만 늘 잠겨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동네에 어린아이들이 하나둘 사라졌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대요. 사람들은 그저 유괴 사건이라고 떠들었지만 수지는 오르골의 노랫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겹쳐 들리던 그 밤들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했어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다은이가 태어나고 나서 처음 그 오르골을 꺼냈을 때부터 다시 그 멜로디가 들렸어요. 그리고 꿈에서 누군가가 계속 아기를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손바닥에 땀이 맺힐 만큼 긴장했지만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어진 일이잖아.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날 엄마가 무언가를 감추려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이 종소리가 우리 가족을 따라다닌다고 믿었어요. 그때 거실에서 다은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깼어요. 저와 수지는 달려가 아이를 달랬지만 다은이는 꿈결에 이런 말을 했어요. 문이 열렸어. 아기가 들어왔어. 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날 오후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수진과 함께 오래된 오르골을 들고 근처 성당을 찾았어요. 이상한 얘기일지도 몰라 망설였지만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성당 신부님은 우리의 사연을 잠자코 들은 뒤 오르골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오래된 유품이군요. 아마 누군가의 기념품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밤마다 노랫소리를 듣는 건 물건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부님은 우리에게 성수를 조금 내주며 혹시 모르니 방에 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수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괜히 더 불안해져 말문이 막혔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오르골을 서랍 깊숙이 넣고 그 위에 성수를 뿌렸어요. 하지만 그날 밤에도 총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밤 11시 다은이가 다시 잠꼬대를 했어요. 할머니, 문 열어. 아기가 추워. 저는 다은이를 꼭 안고 속삭였어요. 아니야, 문 열면 안 돼. 아기는 길을 찾아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자. 그런데 그 순간 부엌 쪽에서 물컵이 저절로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어요. 수지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니, 그 아기가 이제 화가 난 것 같아요. 새벽 2시. 거실 시계가 멈춘 듯 고요한데 현관문 쪽에서 다시 그 맑은 종소리가 들렸어요. 첫 번째 종소리, 두 번째 종소리. 수지는 제 팔을 붙잡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세 번째 종소리가 울리면 이번엔 그냥 열릴지도 몰라요.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누구든 상관없어. 이 집 문은 내가 지킬 거야. 그 순간 세 번째 종소리가 아주 가깝게 울렸어요.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며 덜컥 하는 소리를 냈지만 열리진 않았어요. 저는 문고리를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 집은 내 집이다. 내 손녀는 절대 데려가지 못한다. 노을빛 대신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문 앞에서 버텼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아침이 밝았지만 현관문 바닥에는 낯선 발자국 하나가 젖은 채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발자국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더 이상 두려움에만 매달리지 않고 그날의 진실을 찾아야겠다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나 혼자서라도 이 집과 아이를 지킬게. 노을이 지기 전에 반드시 끝을 보겠어. 그날 오후 저는 현관문 앞에 남아있던 젖은 발자국을 다시 살펴봤어요. 발자국은 작았지만 아이의 것 같지는 않았어요. 어른의 것이었는데
발 뒤꿈치 부분이 희미하게 비틀린 모양이었어요. 누군가 오래 서 있다 간 것 같았죠. 수지는 그런 제 등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 사람은 우리를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태연한 척하며 뒷자루로 발자국을 쓸어냈지만 가슴 속에서는 불안이 점점 더 크게 자라났어요. 저녁이 되자 아들이 일찍 퇴근에 들어왔어요. 저는 반가운 척하며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어요. 수진도 억지로 웃으며 국을 떠냈죠. 하지만 아들은 우리 둘의 어두운 표정을 보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두 분 다 요즘 왜 그래요? 밤마다 잠 못 잔 것처럼 얼굴이 말라 있어요. 저는 대답을 얼버무렸어요. 별일 아니야. 다은이가 밤에 자주 깨서 그렇지 뭐. 아들은 믿지 않는 듯 저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수진에게 물었어요. 수진아, 무슨 일 있어? 너 밤마다 울던데 내가 못 들은 척한 건데 더 숨기지 마. 순간 수진의 숟가락이 국물 속에 빠지며 딸각 소리를 냈어요. 그녀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하다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악몽을 자주 꿔서 그래. 괜찮아, 오빠. 저는 아들이 더 캐묻지 않도록 서둘러 화제를 돌렸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졌어요. 이제는 그 아이의 그림자가 우리 모두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밤 9시쯤 수지는 거실에서 다은이를 재우다 말고 저를 부르더군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그녀가 가리킨 건 거실 벽이었어요. 벽지 한쪽이 얇게 부풀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 안에 무언가 끼워져 있는 듯했어요. 저는 조심스레 벽지를 뜯어내 보았죠. 거기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작은 종이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에는 젊은 여자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는데 배경이 우리가 사는 이 집 거실과 똑같았어요. 사진 구석에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1999년 3월 2일, 은별이 생후 100일, 그리고 종이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집을 찾아와야 해. 종소리가 멈출 때까지지. 저와 수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오르골, 종소리, 그리고 사진 속 아기. 모든 것이 한 집에서 시작됐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어요. 은별이, 그 아기가 이름이 은별이었나 봐요. 저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럼 이 집이 은별이가 살던 집이었다는 건가?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더 철저히 문단속을 하고 다은이 곁을 지켰어요. 수지는 사진을 품에 안고 계속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한밤중이 되어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을 때 현관문 밖에서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첫 번째 종소리, 두 번째 종소리, 이번에는 세 번째 종소리가 울리기 전에 현관문 틈으로 낡은 오르골이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왔어요. 그 오르골은 우리가 성당에 맡겨둔 그 물건이었어요. 거기 있을 리 없는 물건이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온 거죠. 수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오르골을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왜 우리 집을 떠나지 않는 거야? 대체 뭘 원하는 건데? 저는 아이를 품에 꼭 안으며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알아내야겠지. 이 집이 감춘 이야기를 끝까지 알아내야 돼. 새벽녘 모든 것이 잠잠해진 후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은 시청에 들러 이 집의 과거 소유 기록을 찾아보리라. 누가 살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알아내야겠다고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벌써 알아봐줬을 텐데 그가 없는 빈자리를 느끼며 저는 더욱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아침이 밝자 다은이는 평소처럼 천진난만하게 웃었지만 수지는 그 웃음을 바라보며 울컥했는지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녀는 제게 나지막이 말했어요. 어머니, 다은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다행이에요. 끝까지 이렇게 지켜줘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우리 둘이 지켜낼 거야. 그리고 이 집에 묻힌 모든 걸 파헤칠 거야. 그날 저녁 서류철을 들고 돌아온 저는 이 집의 등기부 등본에서 오래된 기록을 발견했어요. 1999년 4월 소유주 변경과 함께 신고되지 않은 사망 사고가 있었다는 주석이 남아 있었죠. 피해자 이름은 강은별, 생후 100일 여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손에서 서류가 툭 떨어졌어요. 수지는 그 이름을 소리 내 읽더니 마치 숨이 막힌 듯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날 밤 저는 다은이를 품에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을빛이 천천히 지고 어둠이 밀려 들어왔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종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조용한 어둠 속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은별이를 찾아줄 거야. 그래야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질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은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곧장 시청 기록 보관실로 향했어요. 수지는 따라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불안한 얼굴로 제 뒤를 따랐죠. 기록 보관실의 공기는 오래된 책 냄새와 먼지로 가득했어요. 직원에게 부탁해 1999년 당시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지 물으니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낡은 신문 스크랩과 오래된 경찰 보고서를 가져다 줬어요. 신문에는 작은 기사 한 줄이 실려 있었어요. 목화 아파트에서 생후 100일 여아 질식사 단순 사고로 종결. 아기의 몸에서 미확인 자국 발견됨. 사인은 질식으로 추정되나 미제 기록으로 보류. 저는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수지는 신문을 읽으며 손으로 입을 가리고 중얼거렸어요. 은별이가 단순 사고가 아니었네. 누군가 일부러 그랬던 거야. 저는 경찰 보고서를 더 뒤적이다가 또 하나의 이름을 발견했어요. 당시 이 집 세입자의 이름이었죠. 강정의 간호사, 27세. 수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그 이름 우리 엄마예요. 그녀는 입술을 떨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등을 토닥였어요. 수진의 어머니가 이 집에 살았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그때 수진이 흐느끼듯 말했어요. 어머니, 기억나요. 어릴 때 우리 집 안방 서랍에 이 집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르골도 엄마가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그 기록을 볼 수가 없었어요. 숨 막히는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는 듯해 두려움이 몰려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계속 걸음을 늦추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손녀 생각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다은이는 아무것도 몰라야 해. 그 아이만큼은 지켜야 해. 저녁이 되어 다은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이는 평소보다 유난히 밝았어요. 그리고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할머니, 오늘 은별 언니가 놀아줬어. 나한테 꽃을 주고 웃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한시도 다은이 젖을 떠나지 않았어요. 수지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사진 속 은별이의 얼굴이 마치 다은이의 어린 시절을 닮아 있는 듯 보여 더 불안했어요.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거실 시계가 멈춘 듯 고요해질 때쯤 현관문에서 또각하는 소리가 났어요. 신발 한 켤레가 문 앞에 놓여 있는 듯한 기척이었죠. 저는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레 문틈을 내려다봤어요. 문틈 아래에는 작은 꽃잎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꽃잎 사이에 접힌 쪽지가 놓여 있었죠. 쪽지를 열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기의 꽃을 지켜줘. 노을이 사라지기 전에. 수지는 쪽지를 읽고는
고개를 저으며 울부짖었어요. 엄마가 대체 뭘 한 거야? 왜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차분히 말했어요. 아마 은별이는 우릴 괴롭히려는 게 아닐 거야. 그 아이는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싶었던 거일지도 몰라. 그날 밤은 종소리가 울리지 않았어요. 대신 창문에 달빛이 스며들며 거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다은이는 제 무릎을 베고 잠들었고 저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은별아, 내가 뭘 원하는지 말해주면 좋겠다. 우리가 들어줄게. 그 순간 거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멈췄던 바늘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아주 작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린 듯 했죠. 수진도 그 웃음소리를 들은 건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은별이가 아직 이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두려움보다는 이상하게 안쓰럽고 오래 기다리다 지친 아이가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저는 꽃집에 들러 이름 모를 하얀 들꽃을 샀어요. 작지만 향긋한 꽃이었죠. 그리고 그 꽃을 사진 옆에 놓으며 기도했어요. 은별아, 너도 이제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널 잊지 않을. 그날 밤 종소리는 울리지 않았지만 창문이 바람도 없이 살짝 열리며 노을빛 같은 붉은 기운이 방 안에 스며들었어요.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느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은별이가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거구나.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다은이를 재우고 수진과 마주 앉았어요. 창문 밖으로는 초승달이 걸려 있었지만 노을빛은 이상하게도 지평선 가까이에 오래 머물러 있었죠. 마치 해가 지지 않은 듯 붉은 기운이 깔려 있었어요. 수지는 손을 꼭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밤엔 뭔가 올 것 같아요. 나도 그런 기분이 들어. 저는 괜히 웃음 지으며 차를 따랐지만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밤 11시가 조금 넘자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사진틀이 서서히 기울더니 천천히 떨어져 바닥에 놓였습니다. 유리 조각이 바닥에서 반짝였지만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듯 했죠. 수지는 벌떡 일어나 사진을 집어 들더니 놀란 표정으로 제게 보여주었어요. 어머니, 이 사진 좀 보세요. 은별이가 사진에서 사라졌어요. 저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사진을 바라봤어요. 정말로 사진 속 은별이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흐릿한 흰빛만 남아 있었어요. 그때 거실 한 구석에 오르골이 혼자서 천천히 열리더니 낯익은 멜로디가 아닌 낮고 서글픈 자장가를 흘려보냈습니다. 다은이가 꿈결처럼 중얼거리며 몸을 뒤척였어요. 은별 언니가 춥대 꽃이 보고 싶대. 저는 아이를 다시 꼭 안고 속삭였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은별 언니가 좋아하는 꽃을 줄 거야. 새벽 무렵 현관문을 살짝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무겁고 거친 두드림이 아니라 마치 작은 손가락으로 살짝살짝 건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수진과 함께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누구니? 숨을 죽여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바람을 타고 났고 어린 목소리가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꽃이 피면 집에 갈 수 있어. 꽃이 있으면 엄마랑 같이. 저는 거실 한켠에 하얀 들꽃 한 송이를 꺼내어 조심스레 문 앞에 두었습니다. 꽃잎이 살짝 떨리더니 문틈을 따라 스르륵 빨려나가듯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바람 속에서 들려온 것은 짧지만 아주 맑은 아이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날이 밝자 거실 벽에 사진 속 은별이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전날보다 훨씬 환한 얼굴로
작은 꽃다발을 품에 안은 채 웃고 있었어요. 수지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은별이가 웃고 있어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은별이는 어쩌면 자신의 죽음을 위로받고 싶었을지도 몰라. 그날 오후, 수진이 오래전 이 동네에 사셨던 어르신분께 들은 은별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은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했대요. 어머니 늘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고 창문도 없는 병실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대요. 형편이 어려웠던 은별이 어머니는 그렇게 아픈 은별이에게 늘 봄에 꽃이 피면 엄마랑 집에 가자고 속삭였대요. 그러던 중 병원비가 감당 안 되어 오갈 데 없는 상태로 아픈 아이를 데리고 퇴원했나 봐요. 당시 그 병원에서 일하던 저희 엄마는 두 모녀를 너무 안타깝게 여겨 집을 구할 때까지 저희 집에 지내게 했대요. 그러던 중 은별이 엄마는 병원비로 불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은별이와 함께 생을 마감했대요. 결국 그 모녀는 봄에 꽃이 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떠났어요. 수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은별이는 꽃을 한 번도 못 보고 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꽃을 찾은 걸지도 몰라요. 저는 눈가가 젖어오는 걸 참지 못하고 말했다. 그랬구나, 가여운 것. 그래서 꽃만 찾았던 거구나. 꽃이 있어야 아프지 않고 집에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거구나. 저녁 무렵 노을이 붉게 물들며 하늘을 채웠습니다. 그날따라 그 빛은 유난히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저는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은별아, 이제 엄마가 약속한 꽃을 찾았으니 더는 아프지 않고 따뜻한 곳에서 편히 쉬려. 그날 이후로 종소리도 사라지고 오르골도 다시는 혼자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은이는 점점 더 밝아졌고 수진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마당 한 구석에는 그날 밤 문틈으로 내어놓았던 하얀 들꽃이 새로운 싹을 틔우며 피어났습니다. 저는 매일 그 꽃에 물을 주며 속삭입니다. 꽃을 지켜줄게. 은별아, 이제 편히 쉬렴. 노을이 질 때마다 창문을 열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분홍빛으로 물드는 그 빛이 마치 은별이의 웃음처럼 보여서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 인사합니다. 이제 그 아이가 정말로 집을 찾아 떠났다는 걸 마음 깊이 느낄 수 있거든요. 저희는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저와 며느리는 두려웠지만 소중한 다은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이승을 떠돌던 은별이도 그토록 원하던 꽃을 찾아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곳으로 간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